자, 이렇게 주요한 소식 다음에 이 파이널 로스터 발표된 부분, 요게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IPP 프로그램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봐 해당 내용 같이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매년 이렇게 8월 말이 되면 NFL은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죠. 90명에 달했던 로스터를 정확하게 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91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 90명에 달했던 로스터를 53명으로 줄이게 됩니다. 이것을 컷다운 데이라고 하는데 1년 내내 이어진 어떤 스카우팅, 그리고 드래프트, 그리고 선수의 개발 과정에 있는 정점에 있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거의 1100명에서 1200명에 달하는 선수들이 컷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만 이제 살아남아서 정규 시즌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냉혹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로스터 컷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팀의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행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세대 교체, 리빌딩이 있을 수도 있고, 불확실했던 포지션의 보강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생존 또는 방출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팀마다 파이널 로스터를 발표하는 방식도 달라요.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헤드코치인 댄 캠벨 같은 경우에는 마감일이 되기 하루 전에 대부분의 선수들을 방출을 하면서 선수들에게 명확성을 주는 그런 팀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오후 4시까지 발표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팀의 전략적인 이점을 모색하는 그런 구단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팀마다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번 시즌에는 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로스터 컷 분위기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젊고 빠른 선수들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좀 확인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도 되게 나이바게 그냥 훑어보기만 했는데, 캠프 그리고 프리시즌 실적도 굉장히 좀 중요했고, 그리고 웨이버와 트레이드를 활용을 해서 로스터 보강을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팀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일단 좀 팀의 정규 시즌 초반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린베이 패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도 굉장히 젊은 뎁스를 구성하는 것을 추구를 했습니다. 반면에 워싱턴 커맨더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전트 시장에서도 드러났지만 굉장히 노련한 베테랑들을 많이 데려와서 전체적인 로스터의 연령대, 평균 연령대는 굉장히 높게 잡히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팀들도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로스터 어떤 상황 리뷰는 저희가 다음 주에 좀 다루도록 할게요. 조금 더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지금도 좀 변경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시애틀 시옥스 같은 경우에는 풀백을 2명이나 데려가요. 다른 팀들과 다르게 풀백을 거의 안 쓰는 팀들도 있죠. 타이트엔드를 풀백 롤을 부여를 하면서 로스터에 풀백 자체를 두지 않는 팀들도 있어요. 하지만 시애틀은 이번에 풀백을 2명 두는 선택을 하기도 했고, 캐롤라이나 팬서스 같은 경우에는 아웃사이드 라인백커를 6명이나 뒀어요. 그리고 인사이드 라인백커를 4명밖에 안 뒀거든요.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 그리고 코치의 철학에 따라서 로스터 운영을 굉장히 다르게 가져가는 부분, 굉장히 재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패트리어츠도 굉장히 재밌었다. 패트리어츠 같은 경우에는 리시버를 8명을 뒀어요.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맨을 9명 두는 그런 엔트리를 구성을 해서 굉장히 예상치 못한 대량 컷, 그리고 세대 교체를 많이 가져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브레이블 헤드코치 같은 경우에는 팀 정체성을 좀 변화를 시도를 하면서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그런 뎁스를 확실하게 보강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 굉장히 재밌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90명의 최대 로스터, IPP 프로그램 가져가는 팀 같은 경우에는 91명입니다. 91명에서 결국에는 53인으로 줄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정규 시즌 약 2주 전에 진행이 된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에 파이널 로스터가 발표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웨이버 공시되는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리에이전트로 풀리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경력이 4시즌 미만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웨이버 공시 대상이 되고, 다른 팀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클레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웨이버 공시가 되고 나서 그 다음날 정오까지 클레임 대상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프리에이전트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임된 선수는 반드시 클레임된 팀의 53인 로스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선수 중에 한 명이 컷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인저리 리스트, 여기에 PUP 리스트,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53인 명단에서 제외가 되죠. 대신에 의무적으로 빠져야 되는 경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서 액티브 로스터가 편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명단 발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방출 있을 수 있고요. 웨이버 있을 수 있고요. 트레이드 있을 수 있고요. IR 이동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빈번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규 시즌 1주차 전까지 선수단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대신에 주요 선수진, 핵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하지 않죠. 아주 깜짝 트레이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말고는 거의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랙티스 스쿼드 같은 경우에는 16명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에 만약에 IPP 프로그램, 인터내셔널 패스웨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선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팀 같은 경우는 17명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17명. 자, 그래서 이 IPP 프로그램이 뭐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좀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내셔널 플레이어 패스웨이 프로그램, 뭐 직역하면은 국제선수 경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프로그램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2017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프로그램에 전신격이 있긴 했었어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원래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프랙티스 스쿼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망했거든요. 안 유명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통해서 실효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게 좀 약간 별론데? 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NFL 같은 경우에는 F1처럼 글로벌 시장에 대한 투자 그리고 확장에 대해서 굉장히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IPP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 국적을 가진 선수들을 데려오려는 노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진짜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는 사례도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미국이랑 캐나다 지역 외의 출신 선수들을 선발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2005년도에 뉴욕 자이언츠에서 정말 미친 활약을 보였던 선수가 한 명 있거든요. 오시 유맨유라라고 혹시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슈퍼볼도 들어올렸는데 프로볼도 2번 받고, 아무튼 굉장히 뛰어났던 엣지 러셔가 있습니다. 이 선수랑 NFL 영국 태생 중에 아덴 덜드라고 해서 NFL 풋볼 개발 책임자를 역임한 인사가 있어요. 이 인사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거치지 않은 선수들이 NFL에 오는 이 명확한 경로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했거든요. 그러면서 잠재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NFL에 합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했고, 04년부터 09년까지 있었던 프랙티스 스쿼드 프로그램이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유맨유라랑 덜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초에 이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도입하고자 NFL 사무국에 건의를 해요. 그래서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인맥을 활용을 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NFL 팀 그리고 미팅 그리고 트라이아웃을 주선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고, 이것을 NFL 사무국에서 공식적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IPP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에 이게 NFL 언디스커버드라는 프로그램을 일단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이게 잘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나서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IPP 프로그램을 제대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매년 어떤 디비전이 이 프로그램을 후원할지 결정하는 시스템 그리고 선수 배정 팀이 적용되는 그런 특별 규정을 갖추고 시행을 하게 됐고요. 이 프로그램을 출범한 이후에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202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2개 팀 중에 절반 이상인 19개 팀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 선수들을 영입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8개국에 약 50명의 선수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일부 선수들은 이미 1000세이브 이상을 기록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조던 마일라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수 구성을 좀 보자면 일단 국적별로는 독일 선수들이 가장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호주 선수들, 그 다음에 영국, 나이지리아, 뭐 그 밖에 프랑스, 멕시코, 칠레, 아일랜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도미니카 공화국, 짐바브웨, 이런 선수들이 약 30% 정도 총 합쳐서 구성이 돼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축구를 접할 환경이 굉장히 적죠. 근데 미식축구 또는 축구를 경험한 선수는 약 68% 정도에 달하고요. 럭비를 접했던 선수들 같은 경우는 17%, 농구를 접했던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약 8%, 뭐 그 밖에는 뭐 핸드볼이라거나 육상이라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접했던 선수들이 약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고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선수 조던 마일라타, IPP 프로그램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한 선수를 꼽히고 있죠. 호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럭비 유망주였고요. 몸이 2m 3cm에 166kg이거든요. 럭비에서 정말 뛰어났던 활약을 펼쳤던 선수입니다. 그랬는데 40야드 대시를 5.12초에 뛰었거든요. 하지만 이 선수가 미식축구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벤치프레스를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힘이 세 보이죠. 근데 22개? 이거밖에 못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풋볼을 한 경험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드래프트에서는 7라운드 233번 픽, 거의 꼴찌에 뽑혔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리그에 합류를 해서 경험을 쌓기 시작하고 태클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아주 강력한 오펜시브 라인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고,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시즌 슈퍼볼 우승을 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되게 잘생겼잖아요. 노래도 엄청 잘해요. 기타도 엄청 잘 치고 가수예요, 가수.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도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풀백으로 뛰고 있는 제이콥 존슨 같은 경우에는 독일 출신이죠. 꾸준한 출전, 팀 기억 계속하고 있고요. 프로볼이나 올프로 선정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잘 활약하고 있는 선수다라고 할 수 있고,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엣지 러셔인 에페 오바다 역시도 굉장히 꾸준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IPP 프로그램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리그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푸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리그에 있는 많은 팀들도 이 조던 마일라타 같은 성공적인 사례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열려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데려올 수는 없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가 일단 만 24세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고등학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최소 4년 이상이 경과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미식축구 프로에 합류하는 미국에 있는 선수들에게도 적용이 되죠. 대신에 미식축구 프로리그에 합류한 선수들은 대학교를 일단 소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춘 그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항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대학 풋볼을 한 경험이 없어야 됩니다. 일종의 특례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널 로스터를 원래 각 구단이 90명을 꾸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한 명을 더 추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례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국 대학에서 풋볼을 한 경험이 없어야 된다는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소통이 안 된다면 뛸 수가 없죠. 당연히 영어 구사 능력은 아주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미식축구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한 팀 스포츠잖아요. 그리고 전술적인 소통,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 구사 잘해야 됩니다. 또한 국적에 있어서 미국이나 캐나다의 시민권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NFL은 굉장히 다국적 선수들을 데려오려 한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한국인 선수들, 한국 국적을 가진 선수들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프로리그에 진출을 했으면 좋겠다. 아시아계 선수들도 많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련 내용 전달해 드렸습니다.